오펜하이머 당신이 몰랐던 사실. 오펜하이머는 1904년 4월 22일 뉴욕주 뉴욕시에서 태어났다. 독일 출신의 유대계 미국인 아버지는 젊은 시절 양복 사업에 뛰어들었고 이 시기는 기성복이 태동하는 시기로 사업이 승승장구. 오펜하이머 가족은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었다. 부모의 엄청난 교육열 아래서 자라났는데 어린 시절 그가 다니던 뉴욕 에티컬 컬처스 자유롭고 탐구적인 분위기가 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그는 유대교를 중심으로 한 친족주의 문화를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하였어. 이미 어릴 때부터 현지인과 마찬가지로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어린 시절 오펜하이머의 취미는 광물들을 수집하는 것이었다. 그는 광물의 생성원리보다는 그 특유의 성질에 많은 흥미를 가졌다고 배구하였다. 이때 경험은 굉장히 중요했던 경험이다. 그가 나중에 핵 개발에 영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됐다. 빠르고 탁월한 학습 능력과 그에 따른 교육 환경도 훌륭하였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무리 없이 학문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22년 하버드 대학교 화학과를 들어간다. 대학교 시절 매년 남들보다 1.5배 더 많은 학점을 땄는데 이렇게 해서 4년제 학사과정을 3년 만에 최우수 성적으로 조기 졸업한다.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언어 공부도 열심히 했어. 고교 시절 그리스어를 습득하고 플라톤의 저서를 원서로 읽을 수 있었다고 한다. 프랑스어와 독일어 등 다양한 외국어에 매우 유창하게 되었다. 유창한 외국어 능력은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네덜란드어의 경우엔 일주일 만에 공부해서 강의할 정도. 또한 산스크리트어도 취미로 공부하였는데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힌두교 원전을 영어로 번역하기도 하였다. 나중에 오펜하이머가 말해 유명했다. I am become dead 라는 것도 힌두교 원전에서 나오는 말이다. 1924년 학부 과정을 마친 오펜하이머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크라이스트 컬리지의 물리학과 캐번디시 연구소에서 대학원 과정 공부를 했다. 캐번디시 연구소의 실험 물리학 학부는 그와 잘 안 맞았다. 원래는 러더퍼드와 오펜하이머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있기도 했으나 톰슨의 주장에 의해 기초 물리학 실험 과목을 수강하겠다는 조건 하에 합격한다. 재학 도중 그는 신경쇠약 및 우울증에 걸렸으며 지도교수였던 패트릭 블랙킷을 독살하려 하는 등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1926년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떠나 베팅켄 대학교로 옮겼는데 여기서 닐스 보어의 조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곳은 당시 페르미, 파울리, 하이젠베르크 등에 의해 이론적인 양자역학이 태동하고 있었다. 여기서 그의 유창한 외국어 능력이 크게 도움이 됐다. 오펜하이머는 상대적으로 우울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는 적응이 불가능했지만 이론적인 면만을 다루는 베팅겐에서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공부하여 9개월 만에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베팅겐 대학교 시절의 오펜하이머는 굉장히 거만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는데 강의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며 교수를 교단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수업을 하는 기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그래서 괴팅겐 대학교의 대다수 사람들은 오펜하이머의 능력은 어느 정도 인정했지만 그를 굉장히 싫어했다. 오펜하이머의 초기 생애라 볼 수 있는 케임브리지 시절과 괴팅겐 시절은 그의 정신이 상당히 불안정했던 시기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교수직과 맨해튼 계획을 끝내면서 그의 성격은 과거에 비해 대단히 냉철하고 차분해지고 수많은 인원을 이끄는 리더십과 통솔력, 카리스마를 갖게 됐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1942년 맨해튼 계획이 시작됐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과학자들은 우라늄을 이용한 폭탄의 실현 가능성을 탐색하고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시설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독일이 먼저 원자폭탄을 개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마침내 루스벨트 대통령은 맨해튼 계획을 승인하고 육군이 프로젝트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때 애국심에 불타던 오펜하이머는 맨해튼 계획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중성자에 관련된 계산을 수행하였다. 오펜하이머는 직접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론 기술 분야의 최고 책임자 역할을 하였다. 결국 미국은 이들이 개발한 원폭으로 일본 제국을 항복시키고 태평양 전쟁을 끝낸다. 맨해튼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핵무기가 살상력이 어마무시할 것이라고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냥 도쿄만에 떨어뜨려서 위력을 과시해서 전쟁을 끝내는 방법도 고려되었으며 오펜하이머는 일본 본토에 직접 떨어뜨려야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회도 자신의 그런 의견을 밝혔다. 그는 폭탄 투하 임무를 책임진 장군들을 만나서 어느 정도의 고도에서 어떤 식으로 떨어뜨려야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할지를 설명하고 투하 방식을 지시하기까지 핵폭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리려는 이유도 두 도시가 평평하기 때문에 원자폭탄이 폭발해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구석구석 관찰하기 좋았기 때문에 선정된 것이었다. 물론 오펜하이머는 핵폭탄의 살상력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기도 했다. 전쟁을 확실히 끝내는 것이 인명피해를 더 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까닭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는 핵공격을 받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참상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지 공식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도 사과하지 않았다. 종전 후 맨해튼 계획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오펜하이머 역시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과학무기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는 로스앨러모스 연구소장을 그만두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로 돌아갔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대통령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무차별 살상을 하게 되는 대형 핵무기보다는 전술적인 소형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전술용 핵무기를 개발하는 계획에 참여하기도 한다.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특히 엄청난 살상력을 지닌 수소폭탄을 극렬히 반대하였다. 초기의 수소폭탄 컨셉은 본 노이만과 울람의 컴퓨터를 이용한 계산기 실제 핵융합을 일으킬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회를 틈타 오펜하이머는 일반 자문위원회 의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소폭탄 연구를 최대한 방해하였다. 하지만 1951년 텔러와 울람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오펜하이머는 더 이상 이를 막을 수가 없었다. 소련이 1949년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하고 곧 수소폭탄도 성공하자 반핵주의자였을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라는 의심을 받고 있던 오펜하이머는 사회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결국 오펜하이머는 1953년 12월 비밀정보 접근 권한을 빼앗겼다. 이후 오펜하이머 청문회로 보안 접근 권한을 빼앗기게 됐다. 이후로는 미국이 실시한 최대의 원폭 시험 1954년 비키니섬 핵실험의 정보도 얻지 못했다. 친구 핵물리학자에게 그냥 숫자 하나만 말해달라고 부탁하자 그가 15라고 대답하자 그로서는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3월 1일 폭발 시험이 성공한 수소폭탄 규모가 15메가톤이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리틀보이가 15킬로톤, 나가사키에 투하된 뱃맨이 21킬로톤이었습니다. 비키니섬 핵실험의 15라는 숫자는 당연히 메가톤급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자신이 만든 핵폭발의 위력을 여과없이 목격한 오펜하이머는 이후 엄청난 고뇌에 빠졌다고 한다. 이후 혼자서 백악관까지 가서 1인으로 핵무기 탄원서에 관련된 시위를 펼쳤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쨌든 핵계획에서 멀어진 뒤 고등연구원의 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연구 과목에 관계없이 누구나 서로 거리낌 없게 토론하는 자유로운 풍토의 연구소를 만들기 위해 본신의 힘을 쏟았다. 맨해튼 계획 총책임자를 맡던 당시 그는 혼자서는 불가능한 것을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면 해낼 수 있다. 여럿이 함께라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크게 절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연구소에 적용하려 하여 1957년 휴양지로 유명한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해안가에 2,500평 정도 크기의 땅을 산 후 그곳에서 아내 딸과 함께 긴 시간을 보냈다. 정치 권력에서 축출된 이후에도 물리학에 관한 논문 작성을 계속하였습니다. 유럽과 일본을 여행하며 그곳의 사람들과 과학, 사회과학의 역할, 우주의 본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1962년 영국 왕립학회의 외국인 회원으로 추대되었다. 1963년 12월에는 많은 과학자들의 촉구였다. 엘리코 페르미 상을 수여받았다. 1965년에 후두압을 진단받았으며 투병하다가 1967년 고등연구소가 위치한 뉴저지 프린스턴에서 당년 62세로 사망하였다. 2022년 12월 15일 구소련의 스파이라는 혐의를 68년 만에 벗게 됐다. 제니퍼 그레넘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오펜하이머의 보안 승인에 대해 1954년 원자력위원회의 결정, 위원회 자체 규정을 위반한 결함 라며 오펜하이머 박사가 겪은 과정의 편견, 불공정에 대한 더 많은 증거가 밝혀졌고 그의 충성심과 애국심은 확인